이번 시간에는 갑진년 일주별 운세 중에서 갑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진년이면서 갑진일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신살로서 복음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갑진년을 맞이한 갑진일주는 좀 불리한 환경에 처해지기가 쉽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발복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갑진 일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본다면 갑목은 이제 큰 나무죠. 큰 나무고 진토는 습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의 물상적인 형상은 큰 나무가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라든가 주체성이 매우 강해서 일 처리를 할 때도 굉장히 주도적이고 하고 주도적으로 처리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채로 어떤 것에 대해서 물러서거나 또는 지려고 하지 않는 어떤 승부욕 그러니까 강한 승부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물상적으로도 갑목이 진토에 큰 나무가 비옥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데서도 나오지만은 여기 있는 지장간이 을, 개, 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인수와 겁재의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인수와 겁재가 이렇게 있으면은 굉장히 사람이 줏대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지지 않으려는 속성, 승부욕에 목을 매는 이제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하고 또 갑진일주 자체가 우리가 신살로 백호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굉장히 괄괄하고 성격이 그 다음에 좀채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기백과 연결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갑진일주의 특징은 이 갑목이 우리가 색깔로는 이제 푸른색이죠. 그래서 청색입니다. 청색. 그다음 진토는 용이라서 청룡의 물상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갑진일주들은 기상이 씩씩하고 좀 다소 과격한 그런 면을 보입니다. 그리고 좀 변덕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용은 신출 귀몰한 그런 성향을 보이죠. 그러니까 바늘처럼 아주 작게 됐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변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갑진일주들은 이제 기상이 씩씩하고 성급하고 과격한 그런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변덕스러운 면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이 일지에 있는 진토가 편재이기 때문에 편재의 속성도 그런 거에 영합하는 면이 있거든요. 편재라는 것은 오직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협상이나 타협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이나 타협을 잘 하는 사람 또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끝까지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쉽게 주고받고 해서 끝내버리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보기에 따라서는 변덕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갑진일주는 청룡의 물상으로서 그런 기상도 씩씩하고 하지고 과격하고 또 변덕스러운 면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고 활동성이나 독립심이 강해서 그런 강한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이 갑진일주의 속성은 일단은 일지 진토 이 편재의 속성으로 인해서 이 재물 그러니까 돈이죠. 돈이나 재물 이런 것들이 가치 판단에 그러니까 1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이 또는 뭐 남자 같으면 여자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재물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돈에 다소 집착을 하는 그런 면을 보이기 때문에 갑진일주는 전반적으로 이재라든가 축제하는 데 상당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때때로 어떤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은 아주 기이한 발복을 할 때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중에서 횡재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를 속성속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급속한 성공을 하기도 하고 급속한 몰락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죠. 또 이 갑진은 신살로서 이제 금녀라는 신살이 있는데 그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녀라는 것은 일간의 녹후 삼좌, 그러니까 녹후, 녹지에서 녹후의 삼좌, 그랬으니까 일간의 녹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글자가 금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갑목은 인이 녹지죠. 인목의 녹지, 그러니까 인묘진 하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녹후 삼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갑진일주는 금녀라고 해서 이 금녀는 아주 길한 신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물상으로서는 이 갑진일주는 이 용이 큰 나무 아래에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진토는 용인데 갑목은 큰 나무니까 큰 나무 아래에 용이 있는 그런 형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죠. 용이라는 것은 물에 있거나 하늘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이 물에 있지 않고 물에서 있어야만 승천을 할 수가 있는데 용이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성에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갑진일주는 일주 갑진은 보통 이제 그 배우자가 굉장히 무력하거나 또는 배우자 궁에 근심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는 그 처를 고생시키고 또 여자는 내가 가게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갑진일주면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직접 돈을 벌어서 가게를 부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자가 갑진일주면은 좀 그 처와의 관계가 다소 무정해져 가지고 처를 고생시키는 또는 고독하게 만드는 어떤 그 무정해지는 그런 관계가 놓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갑진일주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이 갑진일주가 이렇게 갑진년을 맞이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견과 진토 편제를 가지고 들어온 비견이 편제를 달고 들어온 그러한 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갑진일주는 먼저 굉장히 갑진년이 야망을 가지고 야심차게 뭔가 일을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지지에 갑진일주가 지지에 인이라든가 또는 묘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갑진일주인데 지지에 인이나 묘가 많이 있는 사람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낼 수도 있고 큰 변화가 없을 수가 있는데 지지에 인이나 묘가 없는 상태의 갑진일주라면은 이 일주는 갑진년이 됐을 때 계획에 대비해서 한 목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저조한 결과를 얻게 된다. 열심히 야심차고 또 자신감에 넘쳐서 일을 시작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초라한 결과를 받아들기가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학업이라든가 취업이나 승진 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학업에 있는 사람, 학업에 종사하는 수험생 또는 취업이나 승진을 노리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깝깝하고 또 건강도 별로 안 좋고 하는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뭐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한다든가 거래처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한다 그러면은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풀리거나 중간에 계속해서 홀딩되는 그런 현상을 맞이해서 돈은 들어가고 일은 진척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고 힘겨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갑진일주는
연애운 같은 경우도 이제 갑진년은 연애운에서도 다소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가 이렇게 형을 하죠. 자형을 하고 있어. 진진 이렇게 해서 자형을 하는 면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이 갑진 자체가 복음운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자칫하면은 기존에,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는 물론 어렵고, 기존에 어떤, 뭐, 애인이나 또는 이성 친구가 있었던 사람들도 자주 못 보게 되거나 또는 정이 무정해져서 헤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건강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은 갑진일주라는 요 하나만 두고 우리가 갑진년을 대비해서 봤을 때 다소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만약에 사주 내에서 지지의 인이나 묘가 이렇게 깔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든가 천간에 있는 구조가 뭐 병이라든가 정이라든가 또는 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구조의 사주라면은 상당한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사주 구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진일주가 갑진년 이렇게 하면은 뭐 사주팔자를 볼 필요 없고 일주로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가지고 성패를 본다면 사주팔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운이나 세운을 넣고 이렇게 해서 사주를 감명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전혀 이것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갑진일주의 갑진년 운세를 보는 것과는 완전 다르게 전체 사주를 봤을 때는 의외의 결과, 의외의 대기란 구조라든가 또는 뭐 여기에서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또 대흉한 어떤 그런 구조에 놓이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항상 전체 구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게 기본이고요. 다만 이제 일주만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본다면은 갑진일주에 갑진년은 다소 우울하고 답답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해지기 쉽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다만 지지의 인이라든가 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반대로 전혀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뭐 복음운이 왔지만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발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갑진일주가 지지의 인이라든가 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천간에 병이나 정 또는 신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금은 이제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관이 있거나 또는 병이나 정 때에 따라서는 인수나 개수가 있는 경우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만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거는 여기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은 다소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도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요것이 있을 때 이것들 어떤 자리에 어떤 다른 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주 내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글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글자들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다만 경금이라든가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는 다소 불리해질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진일주에 갑진년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본다면 요런 구조의 사주는 천간에 병화가 있죠. 병화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도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나 정화가 있는 그런 구조, 이 구조의 위치적으로는 이제 병이나 정이 뭐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천간 어딘가에 병이나 정이 있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거의 대부분 달에 태어나는 사람이 다 좋습니다. 병이나 정이 있다면 그러나 지금 나쁜 것이 예를 들면은 뭐, 어, 여기에 지금 그 6월에 태어났는 경우, 또 5월에 태어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나쁠 수 있는데, 이거는 많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나 조금 나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은, 신월에 태어났는 경우, 신월에 태어났는 경우는 좋게 이제 설명을 제가 했어요. 좋아진다고. 근데 왜 좋아지느냐?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신월이라는 거는
양력 8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양력 8월에 신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면은 이 일지와 일지 진토와 신진합하고 또 갑진년이면은 갑진년에 진토가 또 와서 신진합을 하면은 여기 있는 임수가 동해서 인수격이 되죠. 인수격이 식신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편인투식의 형태를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요 6월 같은 경우에는 왜 같은 지지에 신월이나 6월이 뭐 한 달 차인데 왜 나빠지느냐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왜 나쁘냐 하면은 6월이라는 거는 6월의 갑진일주라는 것은 이제 정관격이죠. 격국으로 말하면 이제 정관이 용신이 되고 정관격이 되는데 그 경우에 이제 식신을 보면은 식신 재관해서 이거는 이제 파격이 돼 버립니다. 6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가 천간에 어딘가에 병이나 정이 있다면은 파격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서 격국이 아주 작아지는 축소돼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간목이 오면은 왜 나쁘냐면 간목이 오면은 이제 이 병이나 정이 유금을 극하고 있는데 부추기는 거죠. 이 간목이 와서 목생화로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현상을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달들은 이제 갑진일주의 갑진년은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는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달이 다 좋은 달에 세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라면은 이런 경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목화통명이죠. 목화통명의 격국을 이루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고 묘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도 역시 비슷한 목화통령이기 때문에 아까 인월보다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매우 유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인월이나 만약에 묘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가 천간에 병이 있는데 뭐 어딘가에 경금이 있다. 또는 신금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전체 사주 구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의 종류가 51만 8,400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배열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갑진일주가 천간에 이렇게 무토가 있는 경우,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무토나 기토, 토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월들이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경우가 뭐 여기 몇 개 없죠. 이렇게 한 세 개만 좋고 나머지 다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먼저 요 인월 같으면은 이제 인월이 나쁜 거로 돼 있잖아요. 인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월에 갑진일주라면은 이 갑이 이렇게 운에서 오면 이제 월급이 이제 걸록격이죠. 걸록격에서 간목이 와서 무토를 보니까 목국토해서 이게 탈재 현상이 일어납니다. 묘월도 마찬가지고 진월도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진월 같으면 이제 무토 편재경인데 편재가 비견을 보니까 역시 탈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진일주가 천간에 무토뿐만 아니라 기토를 보고 있어도 마찬가지가 될 건데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아주 불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 보면은 여기도 신월 갑진일주가 무토나 기토가 있더라도 기토가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만 무토가 있을 때는 요 경우에는 신월에 태어나는 사람 신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는 무토가 있는 구조라면 이제 이 갑진년이 아주 좋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신진합해서 이 임수, 그러니까 이 편인격이 됐죠. 편인격이 되는데 이게 무토에 의해서 제극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극인이 되고 있는데 갑목이 와서 무토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발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갑진일주가 신월에 태어나는 갑진일주가 천간에 무토가 있다면은 요런 경우는 이제 기토가 있어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갑기합할 거니까 무토나 기토가 있는데 신월생이라면은 이 경우는 아주 대발복을 할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수험생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다 소기의 목적에서 초과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어느 날 전반적으로 갑진일주가 천간에 무기토가 떠 있는 경우는 이렇게 뭐 몇 개 신월이라든가 해월, 자월 빼고는 다 불리한 그런 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월이나 자월도 마찬가지 논리로 조금 전에 신월을 봤을 때와 똑같은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논리로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인수격으로 바뀌는 거죠. 인수격이 죄를 봐서 재극인돼 있을 때 간목 비견이 와서 사주의 병인 무토를 제거해 줌으로써 발복하니까 신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나 해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나 자월에 태어났는 갑진일주는 천간에 무토나 기토가 있는 경우 있다면은 갑진년이 아주 좋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갑진일주의 갑진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복음운, 우리가 신살로 복음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리한 해입니다. 그러나 지지에 이렇게 인이라든가 또는 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갑진년에서 갑진년의 갑진일주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이런 거에 개의치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서 좀 답답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갑진일주의 갑진년 운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